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 정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오랜만에 만났죠. 예. 뭐 이틀 전에 이제 만난 건데 오바마는 이제 2017년 퇴임 후 5년여 만에 처음으로 백악관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날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법 Affordable Care Act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바이든이 오바마를 초청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 Vice President Biden, Vice President. That was a joke. That was all set up. Now I find 자, 그런데 보시면 측근들 보좌관들이 다 오바마한테 우르르 가고 바이든은 저렇게 왕따 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에서 밀리는 거죠. 바이든이 오바마한테. 그리고 아까 오바마가 농담은 참 잘해요. 예. 재임 시절 부통령 아니었습니까? 바이든이. 그래서 부통령 이렇게 부르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바마를 저만큼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비판받을 만하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는 건 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근데 거기에는 오바마 책임이라기보다는 언론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예, 체크 앤 밸런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정권 동안. 근데 이제 오바마 책 보면 Dreams of My Father 그 책은 보면은 정말 글발은 있어요. 이 친구 보면 오바마 보면은 글을 정말 잘 써요. 예,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소수계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을 잘 이용한 케이스죠.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옥시데널 컬리지에서 다니다가 C로 깔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컬럼비아로 이렇게 전학 잘 하고 예. 흑인들 중에서 이렇게 이용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바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버드 법대에 갔죠. 거의 편집장까지도 하고. 하지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버려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저는 가장 부패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님 백악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좋았던 옛 시절이 생각난다. 바이든은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이 좀 웃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completely lost.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헛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정책도 엉망진창이니까 지금 미국을 저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라고 봐요. 바이든 정부. 물론 그 위에 이제 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퍼펫 마스터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중국도 있다고 봐요. 중국한테 워낙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이든 부자가. 그리고 그 바이든 형, 이런 제임스 바이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약점이 잡힌 상태고 친중국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이렇게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체자 거의 이제 300만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바이든 임기 동안에 1,500만 명 정도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지금 전망되고 있는 게. 이건 일부러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연방정부 땅에 시추 작업 전면 금지하고 기름값은 저렇게 폭등하는데 말이죠. 근데 LA타임스는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일면에 우린 6불 내지만 11불 내는 데도 있어. 싱가포르 이런 데는 11불 낸다. 마치 6불은 많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든 바이든을 보호해 주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미국에서 정말 보기 드문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점은 전혀 보도 안 하고 바이든 보호에만 안간힘을 씁니다. LA 타임스 같은 언론이. 야, 자, 기왕 바이든 헛소리 듣는 것 더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Please. My name is Joe Biden. I'm Barack Obama's vice president. And I'm Jill Biden's husband. By the way, 자, 처음에는 농담을 했어요. 난 조 바이든이고 오바마의 부통령이다. 그러니까 보통 오바마 시절 조크를 한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 내 부인은 질 바이든이 맞는데 조 바이든이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뉴욕타임, 와포, CNN, LA 타임스 이런 언론들이 이런 거는 또 보도를 안 해요. 예. 가짜 뉴스이기 때문이죠. 특히 LA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는 사퇴한 언론이라고 봅니다. 가짜 뉴스고, 예, 너무 편향적이에요. 예, 뉴욕타임, 와포도 그렇지만, 왜 그냥 무조건 오바마 용비어천가 부르짖었거든요. 오바마 정권 동안. 그리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된 거 절대 보도 안 합니다. 존 드럼 특검에 대해서도 그 수사에 대해서도 절대 보도 안 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LA 타임스는 정말 사악한 언론이다. Jill's not here today. She's working. She's teaching. And so I just want you to know that's why she's not here. Good. How 저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게 참 창피하죠. 자, 그래서 뉴욕 포스트를 보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Black Lives Matter used donations to buy $6 million Southern California home. BLM이 600만 불 후원금을 남가주 대저택 사는데 썼다. 이 여자거든요. 2013년 설립된 BLM은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이끈다고 그렇게 출범한 단체지만 사실은 막시스트 단체고, 저는 그 백인하고 타인종들 차별 단체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그냥 흑인 우월주의 그런 단체로 비춰집니다. BLM을 보면. 기물도 파손 많이 했죠. 작년에 이 여자 지금 이름 보면은 패트리스 쿨러스인데요. 예. 작년 3월 쿨러스가 말리부에 140만 달러 상당 집 이렇게 그 4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돈을 어디서 버는데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부금으로 캘리포니아 호화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BLM 지도부는 기부금 600만 달러 이걸 이용해서 호화주택을 매입한 뒤 비밀로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캠퍼스라고 불릴 정도로 저택이 엄청 넓다고 그래요. 침실과 욕실도 6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수영장, 방음 스튜디오, 그리고 20대 이상 수용 가능 주차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택은 BLM이 2020년 10월에 후원자로부터 6,650만 달러를 받고 2주 뒤에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2020년 10월 후원자로부터 6,650만 달러를 받고 2주 뒤에 그 다이안 파스칼이 산 거예요. 파스칼은 BLM 공동 설립자인 아까 보신 그 패트리스 클로스하고 그 배우자인 자야나 칸이 운영하는 회사인 자야나 앤 패트리스 컨설팅 재무 매니저라고 그럽니다. BLM이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 아닙니까? BTS도 100만 불 줬다고 그러죠. BLM은 2020년 기부금 9천만 달러를 받아서 6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도 이 저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매거진은 BLM 측에 이 저택에 대해 문의했을 당시 지도부 내 기사를 삭제하는 법을 알아보는 그런 내부 공지가 돌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잠깐 바이든 얘기로 돌아갈 텐데요. 바이든이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Rupert Murdoch, most dangerous man in the world.
루퍼트 머독이 팍스뉴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CEO 아닙니까? 보수계 목소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은 사실상 러시아가 승리했다고 봐야 돼요. 예. 그 블라디미르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얼마 전에 러시아하고 5차 평화 협상을 앞두고 친러시아군이 점령한 동부지역 그 돈바스 지역과 관련해 타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죠. 예,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기존 입장은 완강하지 않았습니까? 젤렌스키가. 그건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를 했지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안 했습니다. 돈바스 지역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왜 포기하겠다고 했습니까? 러시아 군사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자꾸 뭐 러시아가 지고 있다, 여기저기 다 지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그 영상들도 이렇게 포로로 잡히는 그런 영상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대한 언론 보면 우크라이나 쪽 얘기하는 겁니다.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은 전하지 않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캠프가 이렇게 벌금을 얻어맞았습니다.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X파일. 그 펀딩을 한 게 클린턴 캠페인 맞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턴 대선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를 향해서 부패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힐러리 캠프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이제 지난달 30일 벌금 11만 3천 달러를 내기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 FEC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당연히 비판할 만하죠. 타임즈,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이런 가짜 뉴스들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가짜 내러티브를 계속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방선관위는 힐러리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가 그 지출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그 라펌 법률회사 퍼킨스 코일을 통해 사설업체 퓨전 GPS에 자금을 댄 사실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기로 그냥 합의를 한 거예요.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보도 안 합니까? 뉴욕타워 아포시에는. 퓨전 GPS는 이렇게 받은 100만 달러 자금을 이용해서 2016년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 부정적인 스캔들이 다수 담긴 그런 문건을 제작해 언론에 흘렸습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영국의 전 MI6 요원인 크리스토퍼 스틸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 전국위와 힐러리 클린턴 캠프가 돈을 대 사기극을 꾸몄다 이러면서 부패상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비미국적이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웬일로 CNN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이걸 또 뒤트냐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 이렇게 벌금을 많이 얻어맞았는데 이제는 트럼프 캠프 차례다.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로 내 명예가 많이 훼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 90% 이상이 민주당 편이라는 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백악관 입성한 뒤에도 계속 트럼프가 푸틴의 꼭두각시라는 그런 내러티브를 계속 푸시했죠.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접하는 분들 그리고 그걸 번역 보도된 거 번역 보도판 카피 페이스트 번역 보도판을 보신 분들은 그게 다 진실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이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은 이제 다 조작된 거 드러났고요. 이제 과연 존 드럼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하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존 드럼 특검이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그 많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오바마 바이든이나
힐러리까지도 가기 힘들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듀럼 특검은 거기까지 노리고는 싶을 거예요. 예. 본인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 희소식 하나 날라왔는데요. 예, 유타주 주의회가 주지사 그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 법안 거부했습니다. 예,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주지사 의견을. 그 여자가 남자 스포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스포츠에도 뛸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트랜스젠더 법안 그거를 비토했습니다. 예, 거부권 행사했어요. 주의회에서. 이걸 보면 이제 뉴욕 타임스가 또 간만에 진짜 뉴스 하나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진 좌파주인, 강성 진보주인 캘리포니아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 이슈에 분노한 아시안 학부모들이 그래서 캘리포니아 정세를 바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난 2월 열린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육위원 리콜 선거에서 아시안 학부모들이 대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 전역에서 가장 진보 성향이 강한 곳인데요. 그런데 진보 성향이 강한 교육위원, 그것도 아주 강한 교육위원 3명이 주민 투표로 나란히 리콜됐습니다. 예, 소환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리콜 찬성 유권자 비율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앨리슨 컬린스는 79%, 그리고 게이브리엘라 로페스는 75%, 파우가 몰리가는 72% 유권자 찬성으로 쫓겨났습니다. 얘네들이 트럼프나 끄떡하면 또 트럼프 공화당 이끌고 있다. 뭐 예를 들면 게빈 뉴섬 리콜 선거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트럼프 진영이 이걸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게 해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나 공화당을 탓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 공화당 유권자 비율은 7%에 그쳤습니다. 그 리콜 선거 당시 지금도 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또 이 지역의 78% 그리고 조 바이든이 85% 득표율로 압승했던 곳이에요. far left 언론인 뉴욕타임스, 예, 급진 좌파 언론인 뉴욕타임스는 보수 진영이 주도한 리콜이 아니다. 이건 반란이다. 이렇게 진단했고 에poch 타임스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반란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40년 만에 리콜 승리예요. 이게 사실 LA 타임스 톱으로 나갈만 하거든요. 자기네 내러티브에 안 맞다고 절대 보도 안 하죠. 대다수 관계자와 주류 언론은 아시안 학부모들이 이들 위원을 몰아낸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시오스 같은 경우는 악시오스도 레프트 언론인데요. 그 존 드럼 특검 이런 걸 보도 안 합니다. 악시오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시안들이 교육위원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인구의 34%가 아시안이에요. 예. 그래서 특히 이들은 컬린스 위원이 지난 2016년 트위터에 아시아는 백인 우월주의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쓴 것에 대해 격분했습니다. 이게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보면 특히 이제 학교 거기 이렇게 엘리트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걸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입학을 허용하지 않고 평준화시키자. 그러니까 이제 흑인 학생들을 더 넣으려고 그런 거죠. 평준화시키자 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반발했고 특히 그 학교 이름들 또 급진 좌파 진영에서 막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워싱턴, 조지 워싱턴, 뭐 예를 들면 뭐 미들 스쿨, 그다음에 에이브라함 링컨 하이스쿨 뭐 이런 학교 이름들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교육위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다 락다운 때문에 학교 가지 못하는 동안, 등교하지 못하는 동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학부모들이 격분한 거예요. 너네들 뭐 하냐? 애들 빨리 학교 열어서 가르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사실 어린이들은 거의 코로나 치명률도 별로 없는데 사망률도 별로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학교 셧다운만 푸시하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너네들이 올인한 걸 보니까 학교 이름 바꾸고 평준화
이런 어젠다만 푸시하니까 이제 열받은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 최근 들어서도 이제 게이트 프로그램 없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수학 평준화, 수학까지도 아시안들이 수학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는 사람 너무 잘하게 하면 안 된다. 얘네들 백인 월주의자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아시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못하는 학생들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태평양 리서치 연구소의 랜스 이즈미 선임국장은 에pochTimes하고 인터뷰에서 2020년에 소수계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을 복원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16의 경우 주민 발의안 Proposition 16의 경우 다이안 파인스타인, 카멀라 해리스를 비롯해 그러니까 다이안 파인스타인, 카멀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 시절을 비롯 그 상원이었죠. 연방 상원의원 카멀라 해리스가 그때는 그 둘을 비롯해 교사 노조 그리고 억만장자 톰 스타여가 지지했다. 또 LA 타임스 far left 언론인 LA 타임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이런 급진 좌파 언론들이 일제히 찬성한 데다 캠페인 후원금도 2,570만 달러나 모금했지만 170만 달러 모금에 그친 반대 진영에 대패했다. 당시 아시안 학부모들이 결집하면서 반대표가 57%나 나왔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안은 줄곧 민주당을 찍어왔다. 캘리포니아 아시안들 거의 민주당 많이 찍지 않습니까? 특히 북가주 진영. 남가주는 좀 달라요. 샌디에고하고 오렌지 카운티는 아시안들이 보수 성향이 더 강합니다. 사실 LA도 그래요. 그러면서 아시아는 줄곧 민주당을 찍어왔지만 교육 이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교육부는 교사노조 요구에 따라 2020학년도 내내 학교 문을 열지 않아 학부모들을 분노케 했다. 이들은 작년 5월 주정부가 주는 교육 지원금을 받기 위해 단 하루만 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교육 지원금 받으려고 딱 하루만 열고 교사노조 보면은 교사노조가 제가 볼 땐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얘네들 때문에 이제 학교 오픈을 못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또 이제 정치력이 세요. 후원금을 많이 모금해주고. 결국에는 그래서 후원금이에요. 정치는. 결국에는 후원금 많이 모금하는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승리할 가능성도 높고 승리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트럼프를 보고 열광을 한 거예요. 트럼프는 왜냐하면 후원자들한테 의존을 안 하고 자기 돈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LA 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릭 커루소한테 많은 사람이 지금 벌써부터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The Grove, LA에서 그 The Grove를 운영하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글렌데일에서 그 Brand Americana, 그걸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면은 누구 컨트롤 안 받겠구나. 꼭두각시 역할 안 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비즈니스맨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출마하면. 그리고 실제로 많은 치적을 쌓아 올렸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역대급 대통령이죠. 역대급. 그리고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는 하버드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상대로 입학 전형 차별 금지 소송을 제기해서 케이스가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하버드가 좋은 인상, 용감, 용감하냐 뭐 이런 것까지 또 따진대요. courage, 친절 이런 주관적 기준을 적용해서 아시안들의 입학 전형을 어렵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뭐 이건 여러 언론, 팍스뉴스도 이렇게 앞장서서 보도를 하고 있고 사실 미셸 박스틸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영김 연방 하원의원이 이 이슈를 전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요. Affirmative Action을 반대하는 거죠. 이 케이스는 그래서 2023년에 판결날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금 보수 6명, 진보 3명 이렇게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고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중간선거에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중 학교 선택권과 공무원, 교사노조 단체 교섭 금지를 골자로 한 발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여기에도 많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선택권은 그런 그 빈민층 그리고 많은 흑인 학생이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Larry Elder, 뭐 이렇게 깨어있는 흑인 농객들은 학교 선택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그래요. 에포크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반대가 많았겠지만 이번 교육위원 선거 반란처럼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원영석의 진실정치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